달빛 아래 지지 않는 사랑 메밀꽃. 허생원은 쉰 줄에 접어든 늙은 장돌뱅이였다. 평생을 떠돌며 장사를 해왔지만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낡아빠진 보따리 하나, 떨어진 고무신 한 켤레, 그리고 가슴속 깊이 묻어둔 그리움 하나뿐. 오늘도 그는 봉평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7월도 중순을 넘기니 대화장에서 버린 한바탕 소동도 가라앉았고 앞으로 남은 장터는 이제 봉평장과 대화장뿐이었다. 허생원, 자네도 이제 나이가 들었네 그려. 동행하던 조선달이 말했다. 조선달은 허생원보다 몇 살 아래였지만 역시 장돌뱅이로 평생을 보낸 사내였다. 그러게 말이야. 몸이 예전 같지 않아. 허생원이 등짐을 추스르며 대답했다. 자네, 아직도 각시 하나 없이 사나? 각시는 무슨? 허생원의 목소리가 쓸쓸했다. 이놈아, 우리 나이에 혼자 늙어 죽게 생겼나. 젊은 것들이라도 하나 얻어야지. 조선달의 농담에 허생원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에게는 이미 오래전에 각시가 있었다는 것을. 비록 하룻밤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이 평생의 인연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달밤에 피어난 메밀꽃처럼 그 사랑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덧없었다. 29살의 허생원. 그것은 20년 전 일이었다. 당시 허생원은 29살의 한창 때 사내였다. 지금처럼 늙지도 않았고 세상의 풍파에 찌들지도 않았다. 생기 넘치는 얼굴로 강원도 일대를 누비며 물건을 팔러 다녔다. 그해 6월 허생원은 봉평장에 갔다. 봉평은 대관령 너머에 자리한 아담한 산골이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라 햇볕이 잘 들고 물이 좋았다. 특히 여름이면 메밀을 심어온 들판이 하얀 꽃으로 뒤덮이곤 했다. 물건 사시오. 명주 무명 사시오. 허생원은 장터의 좌판을 펼치고 목청껏 외쳤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여기저기서 흥정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였다. 저쪽에서 한 처녀가 할멈과 함께 나무를 팔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처녀였는데 맑은 이마의 선이 곱고 웃는 모습이 산속의 철쭉 같았다. 허생원은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이름은 이화였다. 물레방아간을 운영하는 할멈의 외손녀로 부모를 일찍 여의고 할멈 손에 자랐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물레방아댁 처녀라고 불렀는데 인물이 곱고 성품이 어지러서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다. 저기, 처녀님. 용기를 낸 허생원이 다가가 말을 걸었다. 이화가 고개를 들었다. 수줍은 듯한 눈빛이었다. 이 무명이 참 좋아 보이는데 하나 사가시지 않겠소? 아이고,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할멈이 손사래를 쳤다. 그럼 이것은 어떻소? 값을 좀 깎아드리지요. 허생원은 자신도 모르게 값을 깎아주고 있었다. 평소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화 앞에서는 달랐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화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가 참 고왔다. 마치 시냇물 소리 같았다. 그럼 다음 장날에 또 볼 수 있겠소? 허생원의 물음에 이화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고갯짓이 허생원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그 후로 허생원은 봉평장만 손꼽아 기다렸다. 다른 장터에 가서도 마음은 늘 봉평에 가 있었다. 이화의 맑은 눈동자가, 수줍은 미소가, 가느다란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다. 5일장이 돌아오는 날 허생원은 어김없이 봉평장에 나타났다. 이화도 할멈과 함께 장터에 나와 있었다. 처녀님, 또 뵀네요. 네. 이화는 여전히 수줍어했지만 허생원을 보는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다. 뭔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반가워하는 빛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장날마다 만났다. 처음에는 인사만 나누다가 점차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다. 허생원은 자신이 떠돌며 겪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이화는 조용히 듣다가 가끔 웃음을 터뜨렸다.
허서방님은 참 재미있는 분이세요. 이화가 말했다. 그녀가 처음으로 허생원을 허서방님이라고 부른 날이었다. 재미있다니요? 네, 이야기도 재미있으시고 사람도 좋으세요. 이화의 얼굴이 붉어졌다. 허생원의 가슴이 뛰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인가? 29회를 살아오며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6월이 지나고 7월이 되었다. 봉평 일대의 메밀밭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 하얀 꽃들이 물결을 이루며 들판을 뒤덮었다. 낮에는 눈이 부실 만큼 희고 밤이면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다. 어느 장날이었다. 해가 저물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다. 허생원은 물건을 챙기면서 이화 쪽을 바라보았다. 이화도 할멈을 도화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화야. 허생원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네. 오늘 나하고 좀 걸을 수 있겠소? 이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할멈을 돌아보았다. 할멈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녀오너라. 늦지 말고. 두 사람은 함께 장터를 나섰다. 달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보름달이 환하게 하늘을 밝히고 있었다. 메밀밭으로 가는 길은 달빛으로 하얗게 빛났다. 이화야. 허생원이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 허서방님. 나는 말이요. 허생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다. 당신이 줬소? 아니, 사랑하오. 이화의 눈이 커졌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저도.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사라질 듯 작았다. 저도. 허서방님이 좋아요. 그 순간 허생원은 그녀를 껴안았다. 이화도 그의 품에 안겼다. 주위에는 메밀꽃이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메밀밭 사이로 걸어갔다. 하얀 꽃들이 허리까지 차올라 두 사람을 감쌌다. 메밀꽃 향기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다. 은은하면서도 달콤한 향기였다. 참 아름답네요. 이화가 메밀꽃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하지만 당신만큼은 아니요. 허생원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화의 손은 작고 따뜻했다. 허서방님. 이화야, 나하고 함께 살지 않겠소? 허생원이 진지하게 물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걸요. 할멈도 모시고 가면 되지 않소? 나도 이제 돈을 좀 모았소. 조그만 집이라도 장만해서 우리 셋이 함께 살면 어떻겠소? 이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지. 내가 당신을 평생 행복하게 해줄 테니 나만 믿으시오. 네, 믿을게요. 이화가 허생원의 품에 안겼다. 폐가에서의 하룻밤. 메밀밭 저편에 버려진 초가집이 하나 있었다. 원래는 화전민이 살던 집이었는데 몇 해 전에 주인이 떠난 후 빈집으로 남아 있었다. 지붕은 군데군데 뚫렸지만 그래도 비는 피할 수 있을 정도였다. 여기서 쉬었다 가지요. 허생원이 말했다. 두 사람은 폐가 안으로 들어갔다. 달빛이 뚫린 지붕 사이로 쏟아져 들어왔다. 허생원은 집단을 모아 자리를 만들었다. 이화는 수줍게 그 옆에 앉았다. 이화야. 허생원이 그녀를 안았다. 이화도 그의 품에 안겼다. 무섭지 않소? 아니에요. 허서방님이 계시니 무섭지 않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메밀꽃 향기가 바람을 타고 흘러들어왔다. 멀리서 뻐꾸기 소리가 들렸다. 이화는 허생원의 품에 안겨 속삭였다. 저 이렇게 행복한 적이 처음이에요. 나도 그렇소.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요. 저희 꼭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다음 장날 내가 할멈께 정식으로 말씀드리겠소. 그리고 가을이 되면 혼례를 올리자. 네. 이화의 목소리가 행복으로 떨렸다. 나는 당신을 평생 지킬 거요.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오. 허생원의 약속이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이별의 아침. 다음 날 새벽 급한 전갈이 왔다. 허생원이 물건을 떼어오는 서울의 상인이 파산했다는 소식이었다. 당장 서울로 올라와 돈을 정산하지 않으면 그동안 외상으로 가져간 물건값을 날릴 판이었다. 이화야, 미안하오. 내가 급히 서울에 다녀와야겠소. 허생원이 안타깝게 말했다. 네. 어쩔 수 없지요. 이화는 아쉬워했지만 이해했다. 보름이면 돌아올 것이오. 다음 장날에는 꼭 돌아와서 할멈께 정식으로 혼인청을 드리겠소. 네, 기다릴게요. 이화야. 허생원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나를 믿으시오. 꼭 돌아올 테니. 네, 믿어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두 사람은 메밀밭에서 아쉬운 이별을 했다. 아침 해가 떠올랐다. 메밀꽃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허생원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길을 떠났다. 이화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허생원은 서울로 향했다. 대관령을 넘고 제천을 거쳐 서울까지 사흘 길이었다. 서둘러 가면 닷새면 일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비웃듯 장난을 쳤다. 서울에 도착한 그날 밤, 주막에서 잠을 자는데 도적이 들었다. 허생원은 잠결에 습격을 당했다. 도적들은 그의 돈주머니를 빼앗고 저항하는 그를 마구 때렸다. 살려주시오. 제발. 허생원이 비명을 질렀지만 도적들은 개의치 않았다. 머리를 얻어맞은 허생원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다. 허생원이 깨어난 것은 보름이 지난 후였다. 주막 주인이 불쌍히 여겨 방 한 칸에 뉘어두고 돌봐준 덕분에 목숨은 건졌지만 그 사이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돈은 물론이고 장사 미천도 전부 날아갔다. 몸도 성치 않았다. 두통이 심했고 다리를 절게 되었다. 이화. 정신을 차린 허생원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다. 이화야. 미안하오. 그는 미친 듯이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아직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상처가 다 낫지 않았어요. 주막 주인이 말렸다. 하지만 나는 가야 하오. 기다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오. 지금 이 몸으로 어딜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허생원은 울었다. 평생 울어본 적 없는 사내가 그날은 아이처럼 울었다. 봉평에서는 이화가 허생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장날이 되었다. 이화는 할멈과 함께 장터에 나갔다. 온종일 장터를 지키며 허생원을 기다렸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생겼나? 이화는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허생원을 믿었다. 그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분명 사정이 있어서 늦어지는 것이리라. 또 다음 장날이 왔다. 이화는 다시 장터로 나갔다. 하지만 허생원은 나타나지 않았다. 석 달이 지났다. 이화는 자신의 몸에 변화가 있음을 느꼈다. 그날 밤의 일로 아이가 생긴 것이었다. 할머니. 이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를 불렀다. 알고 있다, 아가. 할멈은 이미 눈치챈 듯했다. 어쩌면 좋아요. 걱정 마라. 할멈이 있지 않니? 할멈은 이화를 꼭 껴안았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다. 소문과 냉대. 마을에 소문이 퍼졌다. 물레방아댁 처녀가 장돌뱅이와 바람나서 배를 불렸다는 소문이었다. 사람들의 눈초리가 차가워졌다. 쯧쯧, 겉으로는 얌전하더니 장돌뱅이한테 넘어가다니 참.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이화의 귀에 들렸다. 이화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나가면 손가락질을 당했다. 할멈은 화가 났다. 내 손녀가 뭘 잘못했다고. 두 사람이 혼인하기로 했는데 사정이 생겨 그 양반이 못 온 것뿐이야.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혼인은 무슨? 장돌뱅이가 무슨 혼인을 해? 노란한 거지 뭐.
세상은 냉정했다. 이화의 배가 점점 불러왔다. 마을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다. 할멈은 먼 친척이 있는 산골로 이화를 보내기로 했다. 이화야, 거기 가서 아이를 낳고 키워라. 할멈이 돈을 모아서 보내줄 테니. 할머니, 저 때문에 죄송해요. 무슨 소리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니? 사랑한 것이 잘못이냐? 할멈은 이화를 꼭 껴안았다. 그 양반, 허생원이라고 했지? 분명 사정이 있어서 못 온 게다. 너무 원망하지 마라. 네, 할머니. 저는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보고 싶어요. 그래,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될 게다. 이화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마을을 떠났다. 메밀밭을 지나갈 때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저 메밀밭 어딘가에 그날 밤의 추억이 남아 있었다. 허생원과 함께 걸었던 그 길, 사랑을 속삭였던 그 밤. 허서방님, 어디 계세요? 이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석 달 후 허생원은 겨우 봉평으로 돌아왔다. 다리를 절며 힘겹게 걸었다. 주막 주인이 빌려준 돈으로 겨우 봉평까지 올 수 있었다. 이화, 이화야. 그는 물레방앗간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다. 저 여기 계시던 할멈과 처녀는 어디 갔습니까? 마을 사람에게 물었다. 아, 그 집 말이요? 할멈은 한 달 전에 돌아가셨고 처녀는 친척집으로 갔다더군. 친척집이 어딥니까? 글쎄, 산골 어디라던데 정확히는 모르겠소. 허생원은 절망했다. 이화, 이화야. 그는 메밀밭으로 달려갔다. 그날 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던 그 길이었다. 하지만 이제 메밀꽃은 지고 없었다. 가을이 와서 메밀은 이미 수확되었고 밭은 텅 비어 있었다. 이화야, 어디 있소? 허생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그 후로 허생원은 이화를 찾아 헤맸다. 강원도 일대의 산골을 모두 뒤졌다. 장을 돌아다니며 혹시 이화를 보지 못했냐고 물어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세월이 흘렀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다. 허생원은 여전히 이화를 찾았다.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10년이 지났다. 허생원은 39이 되었다. 결혼도 하지 않았다. 다른 여자를 만날 생각도 없었다. 허생원, 자네 아직도 그 여자를 못 잊었나? 장터에서 만난 다른 장돌뱅이가 물었다. 잊을 수가 있나? 내 평생의 사랑인데. 쯧쯧, 자네도 참. 이제 그만 잊고 새 장가를 들게나. 새 장가는 무슨? 나는 이화 하나면 되네. 그렇게 또 10년이 흘렀다. 허생원은 어느덧 쉰에 가까워졌다. 머리는 백발이 섞이기 시작했고 허리도 굽었다. 평생 떠돌아다니느라 몸도 성치 않았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이화가 살아 있었다. 달이 뜨면 그날 밤이 생각났다. 메밀꽃 향기를 맡으면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화야, 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니? 이화의 삶. 이화는 먼 산골에서 아들을 낳았다. 아이의 이름은 동이었다. 허생원을 닮아 눈매가 또렷하고 인물이 준수했다. 이화는 홀로 아이를 키웠다. 친척집에서 밥벌이를 하며 품팔이를 하며 온갖 고생을 다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동이만 보면 허생원이 생각났고 그래서 외롭지 않았다. 동이야, 너는 훌륭하게 자라야 한다. 내 아버지처럼. 이화는 밤마다 아이를 안고 중얼거렸다. 내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어. 분명 사정이 있어서 못 온 거야. 원망하지 마라. 동이가 물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언제 오세요? 응, 아버지는 먼 곳에 계신단다. 이화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자신도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말할 수 없었다.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 언젠가는. 이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세월이 흘러 동이는 20살이 되었다.
이화는 이제 40이 넘었다. 한때 꽃처럼 아름답던 얼굴에는 주름이 패였고 검은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였다. 하지만 허생원을 향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여름이면 메밀꽃이 피는 계절이 되면 그녀는 먼 산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서방님, 어디 계신가요? 저는 여기 있어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20년이 흘렀다. 허생원은 쉰 줄에 접어든 늙은 장돌뱅이가 되었다. 오늘도 그는 조선달과 함께 봉평장을 향해 가고 있었다. 허생원, 오늘 밤은 달이 좋을 것 같으니 걸어가세. 조선달이 말했다. 그러세. 달 밝은 밤에 걷는 것도 나쁘지 않지.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다. 보름달이 환하게 세상을 비췄다. 메밀꽃이 피는 계절이었다. 대관령 너머 봉평 일대는 온통 메밀밭이었다. 달빛을 받은 하얀 꽃들이 은빛 물결을 이루었다. 참 장관이로구만. 조선달이 감탄했다. 그래, 아름답군. 허생원은 메밀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2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다. 이화와 함께 걸었던 이 길, 사랑을 속삭였던 저 메밀밭. 허생원, 자네 왜 그러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아니야. 괜찮아. 그때였다. 저 앞에서 나귀를 끌고 오는 청년이 보였다. 어르신들, 늦은 시각에 어디 가십니까? 청년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허생원은 청년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이럴 수가. 청년의 얼굴이 너무나 낯익었다.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똑같았다. 우리는 봉평장에 가는 길이네. 자네는? 조선달이 물었다. 저도 봉평장에 갔다 오는 길입니다. 어머니께서 부탁하신 물건을 사러 갔었지요. 그래, 자네 이름이 뭔가? 동이라고 합니다. 동이. 좋은 이름이로구나. 자네 아버지는? 허생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청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아버지는 뵌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허생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자네 어머니, 혹시 성함이? 이화라고 하십니다. 그 순간 허생원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화. 허생원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다. 어르신, 저희 어머니를 아십니까? 동희가 놀라 물었다. 허생원은 말없이 청년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을 보니 확실했다. 이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 나는 20년 전에 내 어머니를 알았다. 네, 봉평장에서 만났지. 그리고 사랑했어. 조선달이 놀라 허생원을 쳐다보았다. 허생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2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화를 만났던 일, 메밀꽃 피는 밤에 사랑을 나눈 일, 서울에 갔다가 도적을 만난 일,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이화가 떠나고 없었던 일까지. 동희는 말없이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어르신이 제 아버지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럴 게다. 내가 나를 너무 닮았구나. 허생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가 평생 혼자 사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동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뭐라고? 어머니는 다른 남자를 만날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키우시면서도 늘 외로워 보이셨어요. 특히 여름이면 메밀꽃이 피는 계절이 되면 더욱. 허생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화야, 미안하다. 어르신. 아니, 아버지. 동희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어머니를 만나러 가시겠습니까? 허생원이 고개를 들었다. 내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 저쪽 산 너머 마을에 계십니다. 제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아직 건강하시냐? 예, 그런대로 건강하십니다. 하지만 많이 외로워하십니다. 허생원은 벌떡 일어났다. 지금 당장 가야겠다. 날 데려다 다오. 하지만 밤이 깊었는데
상관없다. 20년을 기다렸는데 하룻밤을 더 기다릴 수 없구나. 조선달이 말했다. 허생원, 나는 먼저 장에 가 있겠네. 자네는 어서 가보게. 고맙네, 조선달. 허생원은 동이를 따라 길을 나섰다. 달은 하늘 높이 떠올라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메밀꽃은 은빛 물결을 이루며 바람에 일렁였다. 20년 만에 허생원은 이화에게로 돌아가고 있었다. 산길을 한참 걸어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저기가 저희 집입니다. 동이가 가리킨 곳은 초라한 움막이었다. 지붕은 낡았고 벽은 금이가 있었다. 이화가 이런 곳에서 살았구나. 허생원의 가슴이 미어졌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동이가 문을 열었다. 안에서 여인이 나왔다. 등잔을 들고 있었다. 동이야, 늦었구나.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이화였다. 20년의 세월이 흘러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이고 얼굴에는 주름이 팼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화였다. 이화도 허생원을 보았다. 등잔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다. 불이 꺼졌지만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서방님? 이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화야? 허생원이 한 걸음 다가갔다. 정말, 당신인가요? 그래, 나야, 이화야. 이럴 수가. 이화의 무릎에 힘이 풀렸다. 허생원이 달려가 그녀를 붙잡았다. 이화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허서방님. 이화가 허생원의 품에 안겨 울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허생원도 울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동이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한참 후에야 두 사람은 진정할 수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마주 앉았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두 사람을 비췄다. 이화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허생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분명 사정이 있으셨을 거라고. 허생원은 모든 이야기를 했다. 서울에서 도적을 만난 일, 혼수 상태에 빠진 일, 깨어나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이화가 떠나고 없었던 일. 이화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할멈이 돌아가신 일, 마을에서 손가락질 당한 일,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른 일. 나는 평생 당신만 기다렸어요. 이화의 고백이었다. 다른 남자를 만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동이를 볼 때마다 서방님이 생각났거든요. 이화야, 여름이면 메밀꽃이 피잖아요. 그때마다 그날 밤이 생각났어요. 허서방님과 함께 걸었던 그 메밀밭, 달빛 아래서 사랑을 속삭이던 그 밤. 이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그랬어. 메밀꽃만 보면 내 생각이 나서. 20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두 사람은 다시 껴안았다. 이화야. 한참 후 허생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 이제 함께 살지 않겠니? 이화가 허생원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허서방님,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제대로 된 부부가 되자. 동의도 있고 우리 이제 가족이 되는 거야. 이화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왜? 무슨 이유라도? 저는 이제 오래 살지 못해요. 허생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야? 작년부터 몸이 안 좋았어요. 의원을 찾아갔더니 폐병이래요. 폐병? 이제 얼마 남지 않았대요. 아마 올해를 넘기기 힘들 거래요. 허생원은 이화를 꼭 껴안았다. 안 돼. 안 돼, 이화야. 너를 이제야 만났는데. 보낼 수 없어. 허서방님, 저는 괜찮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널 살릴게. 서울에 가서 좋은 의원을 찾아보자. 돈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 소용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이화가 허생원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저는 행복해요. 죽기 전에 허서방님을 다시 만났잖아요. 이화야, 2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만났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허생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날 이후 허생원은 이화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장사도 그만두고 이화가 사는 산골 마을에 머물렀다. 작은 움막에서 이화와 동희와 함께 살았다. 이화의 병은 점점 깊어졌다. 기침이 심해지고 몸이 야위어 갔다. 허생원은 밤낮으로 이화를 간호했다. 이화야, 물 좀 먹어. 고마워요, 허서방님. 힘들지? 조금만 참아. 내가 내일 읍내에 가서 약을 구해올게. 괜찮아요. 허서방님만 옆에 계시면 돼요. 이화는 허생원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참 기구한 인연이에요. 그래. 하지만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저도요. 여름이 깊어갔다. 메밀꽃이 만개했다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이화가 말했다. 허서방님, 메밀밭에 가고 싶어요. 지금 몸이 안 좋은데. 제발요. 마지막으로 메밀밭을 보고 싶어요. 허생원은 이화를 업었다. 동희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다. 메밀밭에 도착했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보름달이 환하게 메밀꽃을 비췄다. 와, 아름다워요. 이화가 감탄했다. 20년 전 그날 밤과 똑같구나. 허생원이 중얼거렸다. 그때도 이렇게 달이 밝았죠. 그리고 메밀꽃이 은빛으로 빛났어요. 그래, 너를 안았던 그 밤. 두 사람은 메밀밭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허생원이 이화를 업은 채로. 허서방님. 응, 저 후회하지 않아요. 뭐가? 허서방님을 사랑한 것, 동의를 낳은 것, 20년을 기다린 것, 모두 후회하지 않아요. 이화야, 오히려 감사해요. 제 인생에 허서방님이라는 사랑이 있었다는 게. 이화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너무 말하지 마. 기운 빼지 말고. 아니에요. 말하고 싶어요. 죽기 전에 다 말하고 싶어요. 이화가 허생원의 목을 감았다. 사랑해요, 허서방님. 20년 전에도 지금도. 평생 사랑했어요. 나도 사랑한다, 이화야. 너만 사랑했어.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눴다. 메밀꽃이 바람에 흔들리며 두 사람을 축복했다. 이별의 시간. 가을이 왔다. 메밀꽃은 다 지고 메밀 열매가 익어갔다. 이화의 병은 더욱 깊어졌다. 이제는 일어날 힘도 없었다. 허서방님. 이화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불렀다. 응, 이화야. 내가 여기 있어. 허생원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아직 멀었어. 조금만 더 힘내. 아니에요. 알아요. 제가 곧 떠날 거라는 걸. 이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동의를 부탁해요. 걱정 마. 내가 잘 돌볼게. 그리고 허서방님. 응? 다음 생에는 꼭 처음부터 함께해요. 헤어지지 말고. 그래. 꼭 그러자. 허생원도 울었다. 다음 생에는 내가 널 먼저 찾아갈게. 그리고 절대 놓지 않을게. 약속해요. 약속한다, 이화야. 이화가 희미하게 웃었다. 행복했어요. 허서방님. 그것이 이화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 메밀꽃은 해마다 피고 이화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허생원과 동희는 메밀밭이 보이는 언덕에 그녀를 묻었다. 작은 봉분 하나 그리고 이름 없는 비석 하나. 어머니. 동희가 무덤 앞에서 울었다. 이화야.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일찍 찾아왔더라면. 허생원도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 그 후로 허생원은 동희와 함께 그 산골 마을에서 살았다.
장사는 완전히 그만두고 작은 밭을 일구며 살았다. 메밀을 심었다. 이화가 좋아했던 메밀을. 여름이 되면 메밀꽃이 폈다. 하얀 꽃들이 온 들판을 뒤덮었다. 허생원은 매일 이화의 무덤을 찾았다. 이화야, 올해도 메밀꽃이 폈다. 내가 좋아하던 메밀꽃이. 무덤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눴다. 마치 이화가 살아서 옆에 있는 것처럼. 나도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동이가 장가를 가면 나도 내 곁으로 갈게. 5년 후 동이는 이웃 마을의 착한 처녀와 혼인을 했다. 혼례를 치른 그날 밤 허생원은 동이를 불렀다. 동이야, 내 아버지. 너도 이제 장가를 들었으니 아버지는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아버지, 무슨 말씀을? 아니다. 나는 내 어머니 곁에 가야 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어. 아버지,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내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를 낳아 잘 키워라. 그것이 내 어머니의 소원이기도 했다. 내 아버지. 동이가 울었다. 그날 밤 허생원은 이화의 무덤으로 갔다. 메밀꽃이 한창이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메밀꽃을 은빛으로 물들였다. 이화야, 나왔다. 허생원이 무덤 옆에 누웠다. 오래 기다렸지? 미안해. 이제 왔어. 달빛이 그를 비췄다. 메밀꽃 향기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다. 우리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다음 생에서는. 허생원이 눈을 감았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동이가 아버지를 찾았을 때 허생원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무덤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동이는 아버지를 어머니 곁에 묻었다. 두 개의 작은 봉분이 메밀밭이 보이는 언덕에 나란히 섰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했다. 메밀꽃 피는 계절이 되면 달 밝은 밤에 저 메밀밭에서 남녀의 모습이 보인다고. 손을 잡고 걷는 두 사람, 서로를 껴안고 사랑을 속삭이는 모습. 누군가는 허생원과 이화의 혼령이라고 했다. 죽어서도 함께하는 그 애틋한 사랑. 해마다 여름이 되면 메밀꽃이 핀다. 하얀 꽃들이 온 들판을 뒤덮으며 밤이면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난다.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는 허생원과 이화의 사랑이 숨어 있다.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평생을 이어진 사랑. 헤어져 있었지만 서로를 잊지 않은 사랑. 늦게 만났지만 죽음마저 갈라놓지 못한 사랑. 메밀꽃은 해마다 핀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단 한 번, 평생에 단 한 번뿐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지지 않는다. 이것이 봉평 사람들이 전하는 메밀꽃 필 무렵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다.